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혜은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은 임지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요즘에 경제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경제 뉴스를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쭉 거의 다 부동산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주식 관련한 이런 증권 투자에 관련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다시 부동산 이야기가 좀 핫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이제 효윤 아나운서가 짚어주시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경제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뉴스가 모두 다 좋은 이야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뉴스들을 쭉 살펴보면 거의 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괴롭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과 점점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좋은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기사를 보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좀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 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정부는 더 센 규제를 하고 이런 좀 사이클의 좀 반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주실까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면 창이 활짝 열립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많은 고민들,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서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오늘은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들 해결해드리는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매 고민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알짜 경매 물건 역시 오늘 이 시간 공개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JR 고수들과 함께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경매와 관련돼서도 벌써부터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노란톡에 올려주신 고민들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이다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임지윤입니다. 저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괜찮은 부동산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기 위해 이렇게 집 밖으로 막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평일 오후 1시입니다. 앞으로 평일 오후 1시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요모조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히 노란톡에 접속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란톡에서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면 제가 인사도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또 답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사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가져가시고요.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 잊지 않고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만나요. 반장 이야기되는 반장 소리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시세가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참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계속 떠오르는지 않나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부동산 이슈 팩트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각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 이슈들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쯤 수도권 공급 대책 나온다라는 뉴스입니다. 공공에 파는 환매 조건부도 검토하겠다라는 뉴스인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미리 예고를 했었어요. 지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공급 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쯤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고요.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그냥 개발이 아니라 과감한 개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유형 모기지에 공공 자가주택을 포함하는 등 금융당국과 연계한 주택 공급 방안도 거론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으로 인한 집값 폭등, 이게 공급이 이제 좀 많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환매 조건부 주택 등등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공공 자가주택, 공공 임대주택 입지 여건을 고려해서 공공과 민간을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니까요.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들 어떠한 내용이 포함이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정말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시장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지역의 공급 대책이 나올지는 좀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5일쯤에 발표가 될 걸로 유력하게 보고 있네요.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재개발 발표 그 후에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껑충 뛰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강북 5개 구역에는 매물 있습니까 하는 매수가 문의가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분 쪼개기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독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어떤 지역들, 그리고 또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역세권 주변에 딱 빌라를 봤을 때 좀 노후화가 돼서 공공 재개발로 선택이 될 확률이 높은 곳들의 좀 매물 가격의 호가도 엄청 많이 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많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물이 없는 상황, 매물 거래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정비 사업이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재개발은 사실 정말 워낙 변수가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도 실제로도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단지가 적지 않은 걸 좀 감안하셔서 공공 재개발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노후도 등등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공공 재개발이 될 것 같은데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을까 하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매물이 있다면 그런 매물들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그리고 또 수요일 이틀 동안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고민들 안고만 계시지 마시고 저희와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훈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키워드를 통해서 준비해 주셨죠? 네, 이 시각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또 역대 무소용 특단의 대책 과연? 네,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라는 말에서 네. 좀 의심스러운 뭐가 느껴집니다. 또 역대 무소용 특단의 대책 아마 앞서 저희가 뉴스 살펴본 이야기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그 대책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다 아니면 좀 우려감이 있다 하시는 마음들 편안하게 표현해 주시면 저희 소통하는 방송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공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지훈 아나운서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대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14,000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만나본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한 주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의 서울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리고 그 발표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매수세는 몰리고 있고요. 2030 세대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좀 공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의 동향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통령 신년사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코로나19도 아닌 바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특히 공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이런 정부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 정책 완화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면서 여러 가지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일 매 순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루고 있고 또 전세 가격도 그에 따라서 같이 오르고 있어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의 오름세를 좀 키우는 모양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1월 셋째 주 상승률은 0.29%였는데요. 전주가 0.25%였습니다. 한 주 만에 상승폭이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0.31% 올라서 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늘 방송을 통해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가 최고입니다. 아닙니다. 이번 주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매주 기록이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집권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급을 좀 속도전 있게 펼쳐야지 이 임기 내에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울시장 및 여러 보궐선거까지 맞물려서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에 과연 개발 호재를 줄 수 있을지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설 이전에 이제 2월 5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설 이전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나 한국토지공사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주거 안정과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러한 방안들이 빠르게 회복하는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민간에서 원하는 부동산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단의 대책 어떤 걸 원하고 있을까요? 네, 주거지 중심의 업계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용도 용적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도 용적제라는 것이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허용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인데요. 이 도심에 너무나 과밀화가 되고 있는 이런 도심화 현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서울시가 마련한 정책입니다. 첫 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허용 용적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업시설을 많이 들여와야 됩니다. 상업시설의 비율이 높아야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최근에 경기도 안 좋아지고 게다가 코로나19라는 사태가 덮치면서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민간업체가 선뜻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리스크가 너무나 크죠. 그러다 보니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저층 고밀도 개발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용도 용적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민간 참여를 유도를 해야 도심지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로 발생한 개발 이익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기여금 납부를 통해 이런 소셜 믹스를 통해서 환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또 특단의 대책으로 민간 재건축 또 재개발을 허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가 취소한 재건축 재개발은 모두 393곳이고요. 따라서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가 모두 24만 8,889채입니다. 이 24만이라는 가구 수는 위례 신도시가 지금 5만이 좀 안 됩니다. 4만 4,877채 정도가 되는데 이런 위례 신도시를 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공급이 아마 시장에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금 문제인데요. 이런 세금 부담의 완화를 일시적, 한시적이라도 좀 완화를 해야 또 양도세를 완화를 해야 아무래도 매도가 늘 것이다.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현재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특히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카드가 아직까지는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또 내놓을 수 있을지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전문가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지금 예상인데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과연 정책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뚝심 있게 밀고 나갈 것인지 그럼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치적 이슈가 다가올수록 그리고 설 전에 정부의 발표가 있을수록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팩트 시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까지 함께 읽어드릴 거니까요. 오늘 저희가 이슈 팩트 시간에서 나눠본 이야기들 그리고 또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들 혹은 저희가 또 알짜 경매 물건까지 소개해드리니까요. 이 지역의 경매 물건 좀 소개해주세요 하는 지역이 있다면 편안하게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다 이용하시는 노란톡 잘 아실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부동산 사이다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특히 오늘은 금요일 경매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경매에 대한 고민도 좋고 또 부동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좋으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슈 팩트 시간에 전해드린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신중해야 되는 만큼 최종적인 결정에 앞서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참고용으로 좀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끝까지 꼭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경매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생생한 현장감 소통하는 투자시대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경매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면서 알짜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부동산 경매 분야에서 제야의 고수로 알려주신 김재필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경매를 통해서 알짜 물건들 훨씬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금요일 시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교수님한테 계속 여쭤보잖아요. 교수님 어느 지역에 또 어디 경매가 나왔습니까?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만큼 오늘은 알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릴 거니까요. 좀 여러분들도 이 지역에 경매 물건 있는지 좀 봐주세요. 궁금하시다면 지역에 대해서만 알려주셔도 그 지역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지금 좀 아주 괜찮은 경매 물건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올려주신 질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해서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이 강남이라서 거주지를 강남 근처로 잡고 싶대요. 근데 강남 근처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강남 근처 중에서 경매 물건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경매 물건 중에 좀 괜찮은 거 있을까요, 교수님? 강남 비싸죠. 물론 비싸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의 경매 시장이 나와 있냐면은 시세가 70억인데 뭐 50억대 나와 있거든요. 네. 차익은 크지만 실제로 크네요. 엄청나게 차이가 크지만 그래도 사회초년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그렇죠. 50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빌라 유형은 없을까요? 아니 배우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아, 배우 가까운 지역. 곳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부동산 학문적으로 소지라 그러거든요. 네. 소지란 것은 아직 덜 익은 풋사과. 그 사과가 익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하철 3호선 라인, 지하철 7호선 라인, 9호선 라인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언론상에 그럼요. 떠드는 이유가 여기는 서민들이 살고 교통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은 사실상 서울시의 일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첫째 강북에는 노원구, 상계동, 네. 그리고 강서에서 쪽은 어디냐면은 여기 강서, 가양동, 방화동, 예전에 그 저층 단지들이죠. 네. 그러면 상계동 같은 경우에 지금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은 지하철 7호선, 그리고 4호선도 있고. 동부 간선도로, 그다음에 지하철 4호선,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은 6호선, 1호선.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가 지금 8단지부터 개발이 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상계동을 전부 다 철거하고 30층 이상 짓는다 그러면은 정말 또 다른 서울의 새로운 도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거기서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7호선 타고 강남구청역까지 30분대면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릴 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자, 상계동 아파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는 2018인데요. 이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45제곱미터인데 네.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2억 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2억대요? 이게 이제 강남에 강남에 출퇴근이 가능한 상계동의 방 2칸짜리 아파트에는 아무리 못 주더라도 전세 4억 정도 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그럼요. 계시는데요. 더 줘야 되죠. 이게 이제 경매의 장점입니다. 이게 경매의 장점은 항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은 거기에 관련된 법률적인 권리 관계를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는 2억 5천인데 현재 시세가 4억인데 어떻게 감정 가격이 2억 5천인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의 그 사건 번호가 2018 그러면은 2018년도의 가격으로 지금 경매 시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경매인데요.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억 4백으로 떨어져 있고요. 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렇게 방, 그다음에 현관, 주방, 교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저층 단지고요. 그리고 또 지도를 살펴보면은 지도에는 그 부동산의 그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도를 살펴보면은 바로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지하철 7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요. 예. 강남구청이나 뭐 청담이나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지하철 7호선 마들역이 가까이 한 500m 정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물건의 입찰일자는 2월 8일 날 2억 400부터 시작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2억 한 3, 4천 주면 낙찰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 가격보다 1억 정도 저렴한 이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경매를 통해서 이제 강남권 출근을 원하시는 분이 어디를 하면 좋냐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강남에 출근해야 된다는 걸로 강남 주변만 보지 마시고 경매의 장점을 이용해 봐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 노원구, 상계동, 뭐 강남권으로 출퇴근이 30분, 20분 내에도 가능해 보이고 또 워낙에 유명한 저평가된 지역이다가 또 교육의 호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멀리 보고 이곳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시고 2월 8일이 재판날이라고 하니까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알짜 경매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역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상계동 그리고 사실 상계동도 재건축 이슈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팁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낙찰 후에 배당 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압류권자가 배당금을 타가려면 경매 낙찰 후에 본안 소송을 별도로 해서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타가는 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까지 법원에서는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을 공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가압류를 저희가 대표적인 그 일반 채권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 가압류권자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 경매 시작 전부터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네. 배당 요구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가압류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원에서 공탁을 해놓고요. 네. 그다음에 경매 신청 이후에 한 가압류권자는 꼭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만 배당을 해주지 배당 요구 신청하지 않으면은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서는 가압류권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짜 압류, 즉 채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내가 너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네가 나한테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버리면은 내가 돈 받을 길이 없으니 네. 내 돈을 갚을 때까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세요라고 하는 게 가짜 압류, 가압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는 가압류 금액이 해당되는 금액을 공탁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1억 돼 있는데 1억을 공탁해놓고 판결문을 1억 5천을 가져왔어요. 네. 그러더라도 1억만 배당을 해주고 1억을 공탁을 했는데 판결문을 5천 가져오면은 5천만 공탁된 금액에서 5천만 원만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채무자, 소유자에게 돌려줍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경매 전에 등기로 이제 가압류를 하셨다면 아마 법원에서 공탁이 되어 있을 거니까 뭐 관련 절차에 따라 밟으시면 되고요. 경매 후에 가압류를 하신 거라면 배당 종기일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 명의로 임차 계약을 해서 형제가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A는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출을 하고 그 형제인 B만 주민등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명의로 되어 있는 이 A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거주 요건이 안 돼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자격이 안 되는 건지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이게 이제 임차인의 대양 요건인데요. 네. 사실상 임대차 계약하는 사람이 직접 살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가족이라는 최초에 전입신고했을 때 다 같이 전입신고했고 가족관계 증명서로 하면은 그것보다 우리가 간접점유라 그러거든요. 네. 직접 점유자는 지방으로 갔더라도 가족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그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받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인정받아서 소액 임차인이라면은 그 소액 임차인도 또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 신청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가 임대차 보증금이 3천만 원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해 준다더라. 그래서 법에서 보호해달라고, 즉 배당 요구 신청했으면은 전액 배당 받을 수 있는데도 네. 배당 요구 신청을 못해서 배당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무슨 경매나 이런 법률적인 소송 관계에 휘말린다면은 네. 꼭 공신력 있는 이런 법무사님이나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 흔하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배당 종기일이 그래서 경매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접 점유자로 지금 소액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으시니까 언제든 배당 종기일 전에 요청하셔서 보증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전세 5억에 살고 있는데 만료 한 달 전이래요. 근데 이 전세금 가지고 다른 전세로 못 가겠습니다. 갈 데가 없네요. 하셨습니다. 이제 서울의 아파트 이제 평균 매매 금액도 엄청 계속해서 9억이 훨씬 넘어가다 보고 서울의 아파트 절반 가격이 절반이 이제 9억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5억으로도 어디 갈 데가 없는 없어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매로 좀 접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여유자금 5억 정도로 경매로 접근해 볼 만한 지역이나 또 좋은 알짜 물건이 있을까요? 많은 네. 분들이 아주 네. 관심 가지실 것 찾고 같아요. 계시는데 이제 사실 방금 전에 상계동 같은 경우에도 2억으로 2억, 접근할 그죠. 수 있도록 팁을 주셨으니까 5억이면 서울 권역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물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1년 전인데요. 제 후배 녀석이 돈을 1억만 빌려달라 그래서 왜 네. 그러니 그랬더니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한다. 지금 같은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야, 전세 금액이면 네가 집을 살 수가 있는데 네. 왜 전세를 사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전세로 살고 있다가 잘못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발환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항상 집주인은 2년 후에 내가 네 보증금 잘 가지고 있었으니 이자를 치러서 주는 게 아니라
나가달라든지 더 올려달라 그러면 갈 곳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전세 보증을 올려주지 못하면은 서울에서 벗어나서 경기도로 가게 되는 전세 난민이 됩니다. 맞아요. 방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거든요. 물론 내가 여기서 부동산 투자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은 5억 정도면은 서울 시내에 그 정도 면적의 아파트 2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두 채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자기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인데요. 제가 이 물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울의 강북 지역입니다. 도봉구 도봉동 그 서원 아파트인데요. 이 서원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48제곱미터인데 바로 지하철 7호선변에 강남 출퇴근변에 있고요. 네. 바로 강북구에 중량천이 있죠. 네. 굉장히 공원을 잘 이끌어놓은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그 이치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이렇게 지하철 7호선 변에 탄천변에 이렇게 굉장히 입지 요건이 좋은 지역에 있는데요. 그렇네요. 제가 한번 사설 지도로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하철 7호선변의 상계동이고요. 네. 여기가 지하철 1호선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굉장히 입지 요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네. 자, 이렇게 5억이면은 내 집을 가지고 또 나머지 그 돈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부밀은 뭐 주식을 투자해 본다든지 내 그런 개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찾아보면은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길이 있다. 길이 있다. 네. 그게 바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 가지고 주변에서 내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길을 잘 찾아오셨네요. 이제 고민하지 않고 그래도 경매로 이렇게 예산 안에서 찾아보셨는데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상계동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도봉도 그렇고 강남까지 출퇴근도 가능하고요. 또 탄천이 있어서 또 보니까 14층 아주 괜찮은 층수입니다. 요거 잘 노려보시면 아마 미래에 또 가치까지 함께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물건 지금 화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제 컴퓨터에 네. 있는 내용인데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1415 층수 좋죠. 네. 바로 중량천을 내다볼 수 있는 조망권이 좋은 지역인데요. 그러게요. 한번 구조를 보십시오. 방 3칸에 욕실이 방 3칸에 욕실이 2개죠. 네. 욕실이 자, 두 방 개네요, 3칸에 진짜. 욕실이 2개,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얘기하는 33평형의 아파트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두 부부의 딸 아이 있으면은 두 부부가 방을 하나 쓰고 얘들에게 방을 한 칸씩 주고 욕실 2개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의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냐면은 지금 2억 7,500대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한 2천 정도 좀 더 쓴다면 가능하겠는데요. 이렇게 방 3칸 욕실 2개의 14층 구조가 물론 아파트는 오래됐지만은 대형 단지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경매지만은 네.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법무사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엄청 저렴하네요. 네. 그래서 서울권역에서 뭐 2억, 3억대 아파트 33평형을 살 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경매라면 가능하다라는 거 짚어주셨고요.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네, 잔금 납부까지 무사히 마쳤는데 해당 물건에 애초에 거주하는 임차인 자체가 없습니다. 전 주인이랑 계약된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이 상태에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건가요?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이 강제 집행이 맞는 건지요? 강제 집행 신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어떨까요? 네, 지금 조금 질문의 내용이 조금 부족한데요. 네. 현재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네. 임차인이 살고 있느냐? 소유자가 살고 있느냐? 임차인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빈집이란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내가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낙찰 받고 나서 우리가 인도 명령 신청이라고 그럽니다. 그 집은 내 집이니 나에게 돌려달라. 그러면 2주 후면은 결정문이 나오는데요. 네. 그때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은 또 2주 정도면은 집행관들이 그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면은 보증인 한 명 데리고 들어가면은 네.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거기에 보관된 집을 집행관들이 이전을 하거나 그래야지 네. 내가 직접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절차를 밟아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인도명령 신청 그리고 강제집행 신청해서 집행관하고 그 집을 가서 문이 잠겨 있으면은 집행관들만 그 열쇠를 해지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인이나 임차인이 없다고 이제 괜찮겠다라고 함부로 혼자서 모든 걸 하시지 마시고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인도명령 받으시고 집행관 그리고 보증인 한 명과 대동해서 그 안에 있는 짐 이동까지 집행관을 다 할 수 있도록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하지만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 또 경매 물건, 좀 알짜 경매 물건 하나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조그만 요즘 보면은 지하철 GTX 때문에 파주 네. 쪽에 완전히 아파트들이 지금 난리가 정말 나고 있죠. GTX가 들어오는 곳에 아파트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 올랐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요. 네. 그동안에도 같은 지역에서도 강북 지역이 좀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파주, 양주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GTX 지도를 나오니까 통해서? 벌써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느 지역일까요?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파주시 검산동이라는 곳인데요. 파주로 갑니다. 성원 포레스트 타운 111동 그러면 동수가 큰 단지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층수도 1003호 층수도 좋습니다. 자, 이것의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 그러면은 전용 면적 25평에 33평형. 네. 자, 보면은 자, 구조를 33평형? 살펴보면은 이거 역시 양쪽 발코니에 방 3칸,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와, 네. 자, 이게 지금 얼마에 입찰이 시작되냐면은 1억 5천에 입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런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 받는다면은 갭투자가 아니라 낙찰 받고 전세 주고도 한 5천 정도 그렇네요. 여윳돈이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물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저평가된 이런 파주 지역이나 그리고 또 가장 강북 지역에서 서울하고 인접 지역인 네. 그러니까 강북의 판교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죠. 네. 그게 바로 판교. 고양시입니다. 그렇죠. 지하철 3호선변이 있고 네. 북부 우리가 그 자유로 있죠. 네. 자유로를 타고 가면은 우리 방송국까지 한 20분이면은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네. 그게 바로 탄현이나 일산 서구 지역인데요. 그쪽의 물건을 본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일산 서구의 탄현동. 일산도 요즘 또 많이 오르고 있는 네. 지역인데요. 특히나 일산 동구 서구 중에서도 서구의 가격 상승이 좀 무서워요. 네. 굉장히 여기가 지금 보면은요. 일산 서구의 가자마을 7단지 그러면은 여기가 가자동. 신시가지입니다. 네. 와, 자, 가격이 전용 면적이 161 그러면은 이게 40평형대죠. 네. 감정 가격은 5억 1,900이고요. 네. 현재 올라서 시세가 요즘 한 6억 정도인데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네. 자, 이거 층수 역시 1,803억 그러니까요. 우리가 노열층이네요. 고층의 정남향에 이 주거 여건이 좋은 지역인데요. 한번 이 구조를 보십시오. 자, 양쪽 발코니에 침실이 4개에 드레스룸에 여성들 좋아하시죠? 네. 드레스룸에 파우더룸에 그다음에 식당을 별도로 갖추고 있는 이런 좋은 구조의 아파트인데 만약에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2세대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서울에 있는 이런 집들에 조금 넓혀간다 그러면은 이런 물건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40평대 이 아파트는 오는 2월 10일 날 3억 6,300부터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파주와 일산 어떻게 보면 3호선 라인이라 서울 접근성도 좋고 또 GTX 호재가 있는 곳 게다가 서울에서 같은 금액보다 2배 넓은 크기에 어떻게 보면 대가족도 거주할 수 있는 두 곳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혹시 경매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가구 주택 낙찰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1,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위반 건축물 등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혹시 이행 강제금은 계산법이 얼마인지요?
또한 1, 2층의 용도 변경은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근린에서 이제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을 원하시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 1, 2층 명도 후에 사무실로 용도에 맞게 이용하면 이행 강제금 안 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첫째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현재 살고 있는 그 집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문제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형사처벌을 안 받았다면은 내가 그 집을 삼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것은 그 해당 관할 구역의 주택가에 가서 내가 이 집을 소유하려고 그러는데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불법 네. 건축물로 판명돼 있으면은 현재 소유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 번째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토지 면적, 건축 면적 대비 불법 건축물 대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얼마 나온다고 할 수가 없고요. 네. 또 건축가에 가서 이게 1년에 얼마 정도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은 요즘 공무원들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당장 건축물 대장대로 불법 건축물을 이행을 하고 네. 근린 시설, 사무실 용도로 바꾼다라 그러면은 앞으로 이행 강제금은 없어집니다. 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집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유무를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건축물 대장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정확한 그 계산법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관할시 구청에 건축가 가시면 다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로 용도에 맞게 쓰면 이행 강제금 없다고 하시니까 이 점도 참조하셔서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짜 경매 물건 하나만 빠르게 볼까요, 교수님? 그러면은요, 네. KTX가 들어서는 지역이죠. 네. 고양시 행신동 그리고 서울 방학동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서울이죠. 네. 그래도 서울에서 방학동을 좀 네. 살펴볼까요? 네, 서울의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적극 실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번 오늘 노원구, 주십시오. 도봉구, 강북의 알짜 지역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소개를 요즘에 해주시고 강북이 계십니다. 핫하니까 네. 강북에 관심 이 가지시고.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도봉구 방학동입니다. 네. 그 전에 도봉구 방학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 요건이 안 좋아서 저평가된 지역인데요. 지금 도봉구 방학동은 지하철 4호선과 그리고 경전철이 개통돼 가지고 네. 굉장히 교통 요건이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토지 면적이 11평, 건물 전용 면적이 33평형 84제곱미터입니다. 네. 자, 여기가 굉장히 큰 단지인데요. 우성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일대가 전부가 다 우성 아파트 단지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네. 방 3칸 욕실 2개의 구조로서 서울에서 33평형 아파트를 3억대에 살 수 있다는 얘기는 평당 1,000만 원. 우리가 그렇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 이런 거에도 지금 이 지역도 재개발,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네. 이 일대가 전부가 다 재개발, 재건축이고 그리고 예정돼 있고 여기가 바로 도봉산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주 환경이 쾌적한 지하철 역세권에 미래 가치가 보장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의 33평형 욕실 2개인 구조인데 심지어 재건축, 재개발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곳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이렇게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 김재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전해드린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참고하시고요. 부동산 투자가 자신의 판단이 따르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항상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이다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조금 개편된 모습으로 새롭게 여러분들 찾아뵙니다. 특히나 화요일과 수요일은 이틀 동안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궁금증들 해결해 보실 수 있도록 투자 관련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좀 새로워진 부동산 사이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지훈 아나운서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